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의 선택은 네, 이제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 현재 당 수습 방안을 놓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아니면 비대위를 다시 꾸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윤재호 원내대표 다음 주 월요일에 4선 이상의 중진 당선자 간담회를 열고 수습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네, 우선은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비대위를 거쳤고 또 이미 중진급이 대거 생활한 만큼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네. 다만 선거 패배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권 경쟁으로 내분과 당정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선 관리형 비대위를 통한 내부 수습이 먼저라는 겁니다. 또 야당에서 제21대 국회 내에서 최상병 특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또 초기 원구성 협상도 해야 되는 만큼 실무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조기 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7월에서 9월 전대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있네요. 과거 21대 총선 직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네, 4년 전 민주당이 180여 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했던 국민의힘 전신이죠. 네. 미래통합당도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두고 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당 수습을 놓고 지금처럼 조기 전대를 할지 비대위를 할지 내용이 있었던 건데요. 네. 황교안 대표 사퇴 후 선임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당 혁신이 필요하다며 비대위 구성에 힘을 실었는데 네. 이 내부적으로 자강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면서 내용이 이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당에선 당시에 당선인을 대상으로 지도부 체제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했는데요. 결국 비대위 의견이 더 많아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 비대위가 당 쇄신과 외연 확장 그리고 4.7 재보궐 승리까지 이끌었지만 현안이 많은 원구성 초기 이 당내 갈등을 표출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21대 총선 결과와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당 수습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21대와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군요. 다음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수회담 성사될까? 네,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에서도 소통 의지를 내비치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 전보다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 그동안 8차례 정도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성사되지 않았고 어쨌든 이번 총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재차 영수회담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선 영수회담 제안 이 이력을 보면요. 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첫 제안은 2022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였습니다. 이후 신년 기자 간담회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 영수 단어 자체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를 겸했던 구시대 잔재라며 여야 대표 회동 등을 선호했고 결국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 사전 환담이 유일한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이번 해 초에요. 신년 인사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자리가 마련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회동이 다시 불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성사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전보다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대통령실의 국정쇄신 메시지를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석해도 좋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져 있죠. 심평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전에 듣기로는 두 분이 그 만남을 하지 말라고 한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을 했다. 그런 좀 후회를 하신다는 또 그런 말도 전해 들었는데.
네, 그동안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의견을 보였던 참모를 그동안 신뢰한 걸 후회한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사실이라면 이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동안 영수회담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그 기류가 바뀐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번 총선 성적이 가장 큰 이유겠죠. 네, 남은 3년 임기 동안 또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질 텐데 네. 이 거대 양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직면한 의대 증원 문제부터 민생 토론회를 통해 약속했던 공약들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당 내부에서도 회담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이제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으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네, 김재섭 당선인의 그 이야기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장 그 이변의 그 격전지로 이준석 대표를 꼽기도 하지만 김재섭 당선인을 꼽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향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군요.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양당 깨고 3당 체제로. 네, 이게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이야기인데요. 네. 이 12석을 거머쥐며 원내 3당으로 우뚝 섰는데 이 교섭단체 구성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기준이 이제 20석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에는 그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8석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국 대표도 어제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하면 된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거대 양당을 제외한 범진보 군소정당, 진보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기본소득 1석, 사회민주 1석인데요. 여기에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2명의 당선인까지 포함되면 8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에서 표출될 계파 갈등에서 친문계와 비명계 의원들이 합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 2018년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2020년에는 민생당과 무소속이 함께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교섭단체 3당 체제를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